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차가운 12월의 한기가 피부를 파고드는 가운데 거리는 환하게 빛나는 응원봉과 응원의 물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장면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오늘, 전 세계는 한국 시민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기자 엘리자베스 그레이스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이곳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 소식을 듣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탄핵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모인 200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들을 하나로 묶는 K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서로를 위해 손난로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건네는 따뜻한 마음들. 촛불 대신 K-팝 응원봉으로 가득한 거리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어떤 시위와도 달랐습니다. 이곳은 화염병이나 격렬한 구호 대신 평화와 질서가 지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밤을 메운 시민들의 모습은 2016년 겨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자료 화면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지만 거리에는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쓰레기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마다 정리용 봉투와 쓰레기통이 함께 배치되었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깨끗해진 광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날의 풍경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가요를 함께 부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고 조직적인 시위 문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었고 그 당시 해외 언론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모습 또한 오늘의 이 평화로운 시위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시민들은 최루탄과 폭력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거리에서 투쟁하던 이들이 외친 구호는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염원이었습니다. 2024년 오늘 저는 그 역사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위는 과거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말이죠. 국회 주변을 메운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집회 현장을 걷던 중 만난 한 20대 청년은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커피요? 그냥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 선결제해 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데 이런 따뜻한 배려가 참 좋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세력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니까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년의 부부가 지나가는 이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우리도 2016년에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갔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모이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제가 여의도를 걸으며 들었던 이야기들과 만났던 사람들은 단순히 시위에 참여하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각자의 작은 행동이 모여 이 차가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K-팝 콘서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원봉은 오늘 이곳에서 시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선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해외에서 온 저 같은 외신 기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촛불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밝히는 빛이 되었고 응원봉은 한국 시민들의 열정과 결속을 상징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이 놀라운 시위 문화는 단순히 결과를 향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흔들며 모여있는 이곳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곳곳에서는 K-팝 노래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서로를 격려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기찬 에너지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닌 진정한 연대와 배려의 현장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커피를 나눠주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룹을 발견한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나왔어요. 사실 이 커피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과 해외 교포들이 후원해 주신 거예요. 여의도 내의 카페들에 선결제를 해두셔서 저희는 그 커피를 시민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선결제요? 네. 여의도 내에 있는 여러 카페들이 이번 시위를 위해 협력해 주셨거든요. 가게 앞에 시민들을 위한 커피와 핫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시민들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커피와 핫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그가 건네준 커피컵에는 한 연예인의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라는 문구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서로에게 핫팩을 나눠주는 한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카트에 핫팩 상자를 가득 싣고 다니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하나씩 건네고 있었습니다. 핫팩을 직접 준비하신 건가요? 라고 묻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사실 누군가 후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 여의도 근처 편의점과 마트들에 핫팩이 잔뜩 배달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시위를 위해 미리 주문해 둔 거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게들에서 시민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문 앞에 놓아두었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써 있어서 저희도 한 상자 받아서 나누고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이런 배려를 생각해 두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네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연대의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한쪽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점주와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점주는 바쁜 와중에도 밝은 얼굴로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말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제공해달라는 선결제였죠. 주문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문을 받으셨으면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죠.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손님들의 배려가 주인공인 날이에요. 평소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여기 오는 분들 모두가 밝은 얼굴로 커피를 받아가시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카페 안에서는 시민들이 서로 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작은 공동체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기타를 치며 K-팝 노래를 합창하고 있었고 다른 무리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공연처럼 보였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주주의와 연대를 기념하는 축제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음소리와 응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마음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이 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통이 될 겁니다. 한 시민의 이 말이 오늘의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의도 거리는 이제 단순히 정치적 요구를 외치는 공간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숙함과 연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위 현장을 처음 목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흔히 시위라고 하면 분노와 혼란, 때로는 폭력과 맞닿아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 여의도에서 본 풍경은 제가 알고 있던 시위의 전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엄청난 인파와 환한 빛의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고조된 긴장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손에 든 응원봉을 흔들며 K-팝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분노에 찬 구호나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질서와 배려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지켜보던 중 저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다른 행사에 잘못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밝게 빛나는 응원봉과 커피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 시위라기보다는 축제에 가까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위대를 둘러보며 저는 곧바로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이토록 평화롭고 질서 정연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현장이 단순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독특함과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첫 번째 청년은 손에 들고 있던 응원봉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원봉은 원래 KPOP 공연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공연에 온 셈이죠.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응원봉은 이곳에서 단순한 소품이 아닌 민주주의와 연대를 밝히는 새로운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도 이 시위의 독특한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노나 증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에요. 또 다른 시민의 이 말은 시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단순히 보도 자료를 수집하러 온 외신 기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기자라는 역할을 잠시 잊고 한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온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중년의 부부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핫팩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서로를 도우며 함께한다면 그게 곧 민주주의 아닐까요? 부부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민들의 모습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사건을 넘어 인간다움과 연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 시위가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우연이나 시민들의 배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과 커피와 핫팩을 나누는 사람들의 협력, 심지어 가게 앞에 걸린 시민들을 위한 커피와 핫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이 현장을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카페와 편의점에서 선결제된 수천 잔의 커피와 핫팩은 이 시위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들을 돕고자 한 익명의 연예인들과 교포들, 그리고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보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여의도의 차가운 겨울밤이 따뜻해진 것은 단지 커피나 핫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향한 믿음이 이곳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위 현장에 있었던 한 외국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단순히 정치적 요구를 외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고 희망찬 시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저 역시 이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펼쳐진 시위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한 편의 생생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문화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은 제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의도에서의 밤은 길고도 찬란했습니다. 응원봉과 촛불로 물들었던 거리는 새벽이 되자 하나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혼란이나 쓰레기가 아닌 놀라운 광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여의도 광장을 걷던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다녀간 자리인데도 바닥에는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것은 시민들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거리 곳곳을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 흔적을 남길 순 없죠. 이게 우리 모두의 공간이잖아요. 한 시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흩어진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커다란 검은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분리수거용 봉투를 나눠주며 시민들을 도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남겨진 핫팩이나 커피잔을 모아 재활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따로 분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한 중년 여성은 두 손 가득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끝났지만 우리의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쳤고 이제 그 외침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보여줘야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광장을 걷다 보니 아직 남아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눔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핫팩은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고 따뜻한 커피는 새벽까지 남아 정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에게 건네졌습니다. 이거 마시면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세요. 한 30대 남성이 커피를 들고 순찰 중인 경찰에게 다가가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짓던 경찰도 결국 고맙다며 커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끝난 것도 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위라는 단어에 익숙한 혼란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요구를 외치던 밤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외신 기자들은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여러 매체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를 조명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영국의 BBC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BBC 기사에는 K-팝의 나라에서 K-민주주의의 나라로 한국 시민들의 탄핵 시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다. 수백만이 모인 시위는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끝난 후 시민들이 직접 거리를 정리하는 모습은 세계가 배워야 할 본보기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촛불에서 응원봉까지 한국의 시위 문화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선다.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 시민들의 축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들은 분노 대신 희망으로 행동했고 혼란 대신 질서로 메시지를 전했다. 가디언즈에서는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미래일까? 한국의 시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는데 그치지 않고 시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다. 여의도는 정치적 변화의 중심이자 시민연대의 놀라운 힘을 보여준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전 세계로 알렸습니다. 시위가 끝난 뒤 여의도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도나 법이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와 연대, 그리고 평화는 단순히 정치적 요구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사람들의 힘에서 비롯된다. 한국 시민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풍경은 이 단순한 진리를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5위의 군사강국, K-팝과 한류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대한민국에서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엄령을 평화와 연대로 극복해낸 대한민국의 모습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감동과 경탄의 물결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의도의 밤은 끝났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이야기는 오늘 이후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민주주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가결에 만세를 부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